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한님 오늘 촬영하신다고 옷에 힘주셨네요. 오늘이 또 중요한 스펀지 촬영 날이니까요. 좀 꾸며봤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 실제로 있었던 무역 분쟁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혹시 여러분은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해주는 기관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법 관련이면 법원 아닌가요? 아니 수익 관련이면 관세청 아니에요? 에이 막다 찍으시네. 특허 문제면 특허청? 오, 법원, 관세청, 특허청까지 아주 쟁쟁한 오답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다 틀리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자, 그럼 이 분쟁을 해결해줄 첫 번째 빈칸 바로 가겠습니다. 네모는 특허 기술을 도용당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구제해줄 수 있는 기관이다. 법원이요. 관세청? 잘 모르겠어요. 정답은요? 무역위원회는 특허 기술을 도용당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구제해줄 수 있는 기관이다. 무역위원회. 좀 생소하시죠? 오늘은 무역위원회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 그럼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2019년 한 국내 기업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기 회사가 개발한 전기 프라이팬의 핵심 기술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그대로 베껴져서 국내로 버젓이 수입 판매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특허가 있는데 그대로 베껴서 팔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기업이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고 무역위원회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알아야 해요. 국내 A기업은 절전형 열산화 공기순환식 전기 프라이팬이라는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허 번호 제0760790호 2007년에 등록된 기술이죠. 절전형 열산화? 뭔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쉽게 말하면요. 고기 구울 때 기름이랑 연기가 사방으로 막 튀잖아요. 이 기술은 팬 내부에서 공기를 순환시켜 구입한 위에 공기 장막을 만드는 겁니다. 기름이랑 연기가 밖으로 못 나가게 가두는 거죠. 전기도 덜 먹고요. 오, 그거 진짜 필요하겠다. 고기 구울 때 연기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기 프라이팬이 홍콩을 거쳐서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었던 거죠. 홍콩을 왜 거쳐요? 그냥 중국에서 바로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 예리한 질문이에요. 홍콩을 거치면 원산지를 숨기거나 추적을 어렵게 할 수 있거든요. 통관 자료에 홍콩에서 수입한 걸로 기록이 남으니까요. 그런 방법이 있군요. 이 사건의 등장인물은 이렇게 됩니다. 첫째, 신청인. 특허 기술을 개발해서 전용 실시권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에요. 2019년 6월 26일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둘째, 피신청인. 중국산 전기 프라이팬을 홍콩 경유로 수입해서 판매한 수입업자. 셋째, 피신청인 2. 피신청인 1에게서 제품을 구매해 온라인으로 판매한 판매업자. 그리고 넷째, 무역위원회. 이 분쟁을 조사하고 판정하는 기관이에요. 2019년 7월 12일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무역위원회랑 법원이랑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무역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준사법적 행정기관이에요. 법원처럼 재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수입 물품이 국내 특허를 침해하는지 직접 조사하고 판정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기관이죠. 생각보다 진짜 강하네요. 그런데 이 무역위원회 조사가 신청됐다고 바로 심의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를 하나씩 밟아갑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업이 조사를 신청하면 무역위원회가 요건을 살펴보고 조사 개시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제품을 확인하고 증거를 모아요. 이렇게 모인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들이 심의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의결, 판정을 내리는 거죠. 오, 오늘 보게 될 시민 현장이 이 절차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무역위원회가 이 사건을 어떻게 판정했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검토해야 할 쟁점은 딱 세 가지입니다. 특허가 유효한가? 피신청인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는가? 피신청인이 실제로 수입 그리고 판매를 했는가? 지금 바로 무역위원회 심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착석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사번호 구제 4-1-2019-5 전기 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사건 특허권이 유효한가? 둘째, 조사 대상 물품이 해당 특허권을 침해하였는가? 셋째, 피신청인이 실제로 수입 판매하였는가? 신청인 측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의뢰인은 특허번호 제07607905 절전형 열사나 공기신원식 전기 프라이팬에 관한 특허의 전용 실시권자입니다. 이 특허는 2007년에 등록되어 현재까지 유효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수입 판매한 KYS 86B 모델을 분석한 결과 저희 특허의 전 구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상하부 케이스, 장형팬, 배기분산 안내판, 가열체, 구입판, 팬 브라켓 구조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이는 명백한 특허권 침해입니다. 위원장님, 저희 제품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제품과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특허는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다이얼 방식 온도 조절 노브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저희 제품은 전자식 터치 패널을 사용합니다. 이는 명백히 다른 구성 요소입니다. 특허법상 구성 요소 완비 원칙에 따라 특허의 구성 요소를 단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경우 특허 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온도 조절 방식이 다른 이상 저희 제품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위원께서 특허 유효성 검토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 특허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권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는 피신청인 측이 제시한 총 8건의 선행 기술과 이 사건 특허를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기존에 공개된 전기구이 기술들과 이 사건 특허 모두 전기구이기 분야에 관한 기술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핵심 구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 사건 특허 장형팬과 팬 브라켄 구조 및 배기분산 안내판의 제1, 2측벽이 구입판 위로 연장된 구성은 선행기술들을 단순히 결합하거나 조합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도출할 수 없는 독자적인 기술적 구성입니다. 특허권 유효성 확인됐습니다. 다음 쟁점으로 침해 여부 검토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저희는 실제로 수입된 KYS 816B 제품을 분해하여 특허 청구하는 각 구성 요소와 하나하나 대조하였습니다. 구성 1-1 상하부 케이스와 내부 기름바지 실질 동일, 구성 1-2 장형팬과 구동 모터 실질 동일, 구성 1-3 배기분산 안내판 실질 동일, 구성 1-5부터 1-7 구입판 측벽 구조, 팬 브라켄 모두 실질 동일, 그리고 구성 2부터 5항까지 모두 실질 동일입니다. 문제는 구성 1-4입니다. 특허는 지그재그 전기히터와 다이얼 방식 온도 조절 노브를 사용합니다. 피신청인 제품은 지그재그 전기히터와 전자식 터치 패널을 사용합니다. 이 온도 조절 방식 부분에서만 형식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위원님, 바로 그 차이가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형 변경이 아니라 구성과 작동 방식 자체가 다른 기술입니다. 발언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속하시죠. 저희는 이 차이에 대해 균등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균등 침해 성립 요건 3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한가. 이 사건 특허 기술사상 핵심은 장형팬과 배기분산 안내판을 이용해 구입판 상부에 에어커튼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 물품도 동일한 장형팬, 구동모터, 배기분산 안내판을 모두 구비합니다. 과제 해결 원리 동일합니다. 둘째, 작용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가. 온도 조절 노브를 전자식 패널로 바꿔도 에어커튼이 형성되어 연기 기름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는 효과는 동일합니다. 작용 효과 동일합니다. 셋째, 시완이 용이한가. 기계식 다이얼을 전자식 버튼으로 바꾸는 것은 기술 발전의 흐름상 해당 분야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의 변경입니다. 시완, 용이합니다. 세 요건 모두 충족되므로 온도 조절 노브, 전자식 온도 컨트롤 패널은 균등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 성립합니다. 겉모습이 달라도 목적 기능이 같고 기술적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면 특허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네모이다. 균등 침해요. 딩동댕. 균등 침해. 형식은 달라도 실질이 같으면 침해예요.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역시 법대생이라 그런지 예리하군요. 위원장님, 균등 침해 적용은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사용한 전자식 온도 컨트롤 패널은 이미 공지된 기술입니다. 공지된 구성에 대해 균등 침해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위원장님, 핵심 기술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버튼 하나 바꿨다고 침해가 아니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신청인 측 주장과 피신청인 측 의견을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피신청인 측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균등 침해 여부는 특정 구성이 공지된 기술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균등 요건인 기술 사상 핵심, 작용 효과 동일성, 치환 가능성을 살펴 판단하는 것입니다.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피신청인의 의견은 충분히 청취하였습니다. 균등 침해 판단은 구성 요소의 형식적 동일성이 아니라 실질적 기능과 효과의 동일성 그리고 치환의 용이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그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의 수입, 판매 사실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피신청인은 조사 대상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시장에서 판매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제품이 판매된 문제가 아닙니다.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면서 저희 의뢰인이 오랜 기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의 가치와 시장 경쟁력이 훼손되었습니다. 또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 역시 침해되었습니다. 저희는 특허권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께서는 수입 및 판매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수입 통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 1은 조사 대상 기간 동안 홍콩 경유로 수천 개의 조사 대상 물품을 수입하고 피신청인 2에게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피신청인 2 역시 피신청인 1로부터 구매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수백 개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피신청인 측 발표한 사실관계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수입 및 판매 사실 자체는 인정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측의 의견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위원과 잠시 내부 합의를 위해 정리하겠습니다. 무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하나, 이 사건 특허권은 유효합니다. 둘, 피신청인의 조사 대상 물품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을 균등 침해하였습니다. 셋, 피신청인이 조사 대상 물품을 수입 및 국내에서 판매한 행위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피신청인은 조사 대상 물품의 수입 및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국내 보유 재고를 전량 폐기 처분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간 또는 중앙일 간지에 1회 이 사실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신청인들에게는 2018년 거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피신청인 2에게는 2019년 거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상으로 심의를 마칩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즉, 특허 일부가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위원회는 남아있는 특허권을 다시 검토했고 결국 특허 침해를 다시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최종 결말입니다. 와, 진짜 치열하다. 저는 피신청인이 다이얼이랑 터치 패널이 다르다는 주장이 될 줄 알았는데. 그니까요. 형식만 살짝 바꿔서는 특허를 피해갈 수 없다는 거네요. 균등 침해 참 무서운데요. 정확해요.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럼 오늘 사건 한번 정리해볼까요? 오늘 무역위원회가 살펴본 쟁점 정리해드릴게요. 특허권이 유효한지, 특허를 침해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수입과 판매를 했는지 이 세 가지 순서대로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이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불공정 무역행위가 인정되는 거네요. 정확해요.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 모두 인정됐죠? 오늘 사건의 핵심을 딱 세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무역위원회는 수입품에 의한 국내 특허를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준사법적 기관입니다. 둘째, 겉모습이 조금 달라도 목적과 기능이 같고 기술적으로 쉽게 치환 가능하면 균등 침해가 성립합니다. 다이얼을 터치 패널로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셋째, 수입업자와 판매업자 모두 책임을 집니다. 직접 수입하지 않고 판매만 해도 불공정 무역행위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무역위원회는 단순히 무역 분쟁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제조된 특허 침해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의 기술과 산업을 지키는 든든한 기관입니다. 여러분, 유익하셨나요? 무역위원회 이제 절대 잊지 않으시겠죠? 오늘 저희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